안녕하세요. 한화 이글스 데이터 분석 전문 채널 이글 수리수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화 팬들의 영원한 아픈 손가락이자 2026년 시즌 가을 야구 진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중견수 잔혹사에 대해 심층 분석해보려 합니다. 현재 김경문 감독의 머릿속을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포지션은 단연 중견수일 것입니다. 오재원, 이원석, 이진영. 이 세 명의 이름이 캠프 내내 거론되고 있지만 과연 이들 중 누구 하나라도 확실한 주전급 지표를 보여주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야구는 확률의 스포츠이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이버 매트릭스의 핵심 지표인 WAR, WRC, RAA, 그리고 외야수의 수비 범위를 나타내는 레인지 팩터를 통해 이 세 선수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한화 팬들 사이에서 구세주처럼 떠오르고 있는 신인 오재원 선수부터 집중 조명해보죠. 유신고 시절 오재원의 기록은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고교 통산 타율 4할 3푼 8리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OPS는 무려 1.195에 달했습니다. 특히 고교 무대에서 기록한 32개의 도루는 그의 주력이 이미 프로급임을 시사합니다. 한화 구단이 1라운드 전체 3순위라는 높은 순범과 2억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계약금을 안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해져야 합니다. 고교 야구와 프로1구는 단순히 수준 차이를 넘어 완전히 다른 물리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세이버 매트릭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표는 바로 투수 수준에 따른 조정 수치입니다. 고교 투수들의 평균 직구 구속은 130km 중반대에 형성되지만 프로1구는 145km 이상의 강속구와 140km에 육박하는 고속 변화구를 던집니다. 오재원의 배트 스피드가 과연 1군급 투수들이 던지는 하이 패스트볼의 정면으로 맞설 수 있을까요? 과거 수많은 고교 4할 타자들이 프로 데뷔 첫해 2할 초반대의 타율에 머물며 무너졌던 사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재원에게 주전 중견수 자리를 맡긴다는 것은 전력의 안정화가 아니라 사실상 구단의 미래를 건 위험천만한 육성 도박입니다. 중견수라는 포지션은 센터라인의 핵심입니다. 오재원이 보여줄 타구 판단 능력인 리액션 타임은 아직 프로의 빠른 타구 속도에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경기 후반 펜스 플레이 과정에서 판단 미스로 단타를 3루타로 만들어주는 실책이 나온다면 그날의 경기는 물론 팀 전체의 분위기까지 침체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후보 이원석 선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원석은 전형적인 수비형 외야수의 전형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그의 수비 범위 지표인 레인지 팩터와 RAA 즉 평균 대비 수비 득점 기여 지표는 분명 리그 평균 이상을 상회합니다. 하지만 야구는 수비만으로 이길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이원석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방망이 즉 타격 생산성입니다. 조정 득점 창출력을 나타내는 WRC 지표를 보면 이원석은 리그 평균인 100에 한참 못 미치는 60, 7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이원석이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팀의 득점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루율 지표 역시 3할을 넘기기가 버거운 상태입니다. 발이 아무리 빠르면 뭐합니까? 1루를 밟아야 그 주력을 무기로 쓸 수 있는 법입니다. 상대 투수들은 이원석이 타석에 들어서면 전력 투구를 하지 않습니다. 체력을 아끼면서 쉽게 승부해도 아웃 카운트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동 아웃 구간의 존재는 한화 타선의 흐름을 끊어먹는 독소 조항과 같습니다. 상위 타선이 공들여 만든 찬스를 하위 타선에서 이원석이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데이터는 말합니다. 이원석은 주전이 아니라 경기 후반 1점 차 승부를 지키기 위한 대수비 요원이 최적의 역할이라고 말이죠. 세 번째 후보 이진영 선수는 이원석과는 정반대의 극단적인 지표를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이진영이 컨디션이 좋을 때 보여주는 장타력과 OPS는 분명 한화 외야진 내에서 독보적입니다. 한 시즌 15개 이상의 홈런을 기대할 수 있는 파워는 김경문 감독 입장에서도 쉽게 포기하기 힘든 매력적인 옵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진영의 수비 지표를 뜯어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수비 효율 지표인 DER 디펜시브
이피션시 레이시오를 분석해보면 중견수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됩니다. 좌우 수비 범위는 넓어 보일지 몰라도 전후 타구 판단 능력에서 심각한 기복을 보입니다. 특히 잠실이나 문학처럼 외야가 넓은 구장에서 이진영의 수비 불안은 투수진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줍니다. 더 큰 문제는 타석에서의 선구안입니다. 볼넷 대비 삼진 비율인 BBK 지표가 리그 최하위 수준입니다. 상대 투수들은 이진영의 약점인 하이 패스트볼과 바깥쪽으로 예리하게 떨어지는 변화구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삼진율이 높다는 것은 중요한 클러치 상황에서 컨택조차 하지 못하고 물러날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즌 데이터를 복기해보면 이진영이 타격에서 뽑아낸 점수보다 수비에서의 미숙한 판단으로 내준 기대 실점 익스펙터드 런즈 얼라우드이 더 컸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반쪽짜리 선수를 주전으로 기용하는 것이 강팀으로 가는 길일까요? 이제 이 세 명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인 오재원은 미지의 영역이지만 타격 적응력이 거대한 물음표로 남아있고, 이원석은 수비는 확실하지만 타격에서 팀에 마이너스 효과를 줍니다. 이진영은 한 방은 있으나 수비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결론은 참담합니다. 현재 한화의 중견수 자리는 누구를 써도 구멍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화 이글스가 진심으로 가을 야구 그 이상을 노리는 강팀이 되고 싶다면 이 자리는 외부 수혈이나 과감한 트레이드를 통해 보강했어야 하는 포지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부 자원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면 저는 차라리 오재원이라는 불확실한 희망에 모든 것을 걸어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원석과 이진영은 이미 지난 수년간 자신들의 한계치를 지표로 증명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쓰는 것은 데이터 야구가 아닙니다. 신인 오재원이 1군 투수들의 공에 적응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장통을 팀이 감내해야 합니다. 2026년 한화의 성패는 결국 이 중견수 자리를 누가 꿰차고 최소한 리그 평균치인 1인분 이상의 지표를 찍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마운드에서 150km의 전력 투구를 펼쳐도 중견수가 평범한 뜬공을 안타로 만들어준다면 그날의 경기는 지는 것입니다. 타자들이 10점을 내도 센터라인이 무너진 팀은 결코 우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뼈아픈 데이터의 조언입니다. 한화 이글스 팬 여러분은 이 절망적인 데이터를 보고도 긍정적인 요소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감독이라면 과연 누구에게 개막전 중견수 자리를 맡기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분석한 세이버 매트릭스 지표들이 여러분이 평소 느끼시던 갈증을 해소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냉철한 분석과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다음 분석에 영감을 얻습니다. 한화가 진정한 강팀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저 이글 수리수리의 데이터 분석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분석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화 이글스 데이터 분석하는 이글 수리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